저는 윤정식입니다. 올해 68살이 됐고 지금은 은퇴한 사업가죠. 젊은 시절부터 식당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 전국적인 외식 프랜차이즈를 일구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소소한 브이로그를 찍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정식 씨,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였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네. 저희 집 거실에서 아내 영숙이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아내는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며 늘 즐거워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웃음 짓는 모습이 참 예쁘죠. 어디 보자. 구독자가 늘었네. 우리 영상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가 봐. 저희는 특별한 기술 없이 그저 일상을 담아내는데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듯합니다. 오늘은 딸 가족이 저녁 식사하러 온다고 했어요. 딸 윤미정은 38살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입니다. 사위도 성실한 사람이고 손자는 올해 7살이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손자 준우가 가장 먼저 달려와 제 무릎을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유튜브에서 할아버지 봤어요. 친구들이 제 할아버지 멋지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손자에게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인가 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음식 맛은 여전히 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익힌 요리 실력이 은퇴 후에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아버지, 요즘 전기차 많이 나오던데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환경도 좋고 편하게 여행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이가 갑자기 전기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진 모양이에요. 글쎄, 나는 지금 차도 충분히 좋은데 그렇게 좋아? 네, 아버지. 특히 요즘 나온 BMW 전기차가 정말 좋대요. 사위 회사 사장님도 그거 타시는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네, 장인어른,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국산 중형 승용차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추천하는데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강남에 매장이 있다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며 아내와 딸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계획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저는 다음 날 아내와 함께 강남에 있는 BMW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등산복까지의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그 위에 낡은 조끼를 걸쳤어요. 겉모습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평소에도 이런 차림으로 다니는 것이 편합니다. 아내도 비슷했죠.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강남이라고 하니 좀 더 차려입어야 하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옷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구경하러 가는 건데 뭐. 편한 게 최고지. 집을 나서면서도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고급 매장이든 뭐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저 딸의 추천으로 한번 구경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BMW 매장을 찾아가는 길, 거리는 화려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둔주히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걸어가는 저희 부부는 조금 튀어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인가 봐요. 아내가 가리킨 곳은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천장은 높고 바닥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죠. 매장 분위기는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저희처럼 소박하게 입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장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저희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와, 여보, 이 차들 정말 멋지네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디자인이에요.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차들은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이었어요. 특히 전기차 모델들은 더욱 그랬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문득 제 눈에 들어온 커다란 검은색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게 X7인가 보네요. 딸아이가 말했던 그 모델 같은데 저희가 그 차로 다가가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톤이 있었습니다. 시선은 저희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순간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요. 저기 있는 X7 모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의 얼굴에 미소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느린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 저 모델은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가격대가 2억 원 이상이고요. 그의 말투에는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제 옆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구경만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직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희를 밀어내려는 듯했어요. 죄송한데요. 저 차량은 예약제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시고 오셔야 해요. 혹시 다른 모델은 어떠세요? 가격대가 좀 더 적당한.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응하려 했지만 그 직원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져 갔어요. 저는 평생을 사람 상대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 나이가 68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젊은 친구, 우리는 단지 차를 보고 싶다고 했을 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제 말투는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젊은 직원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제가 돈 자랑을 하거나 지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받고 싶었습니다. 손님, 저희는 방침이 있어서요. 고가 모델은 미리 예약하신 고객님께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당신들 같은 사람은 이런 차를 살 수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평생 저와 고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어려울 때도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런 아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그냥 다른 곳으로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그녀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는 그저 딸의 권유로 전기차를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매장을 나가려는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회장님, 여기서 뵐 줄 몰랐습니다. 큰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활짝 웃으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디서 본 듯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김대현입니다. 서울 강북점 오픈할 때 인사드렸었죠. 지금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제 회사의 강북지점 오픈 행사에 왔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당시 은행 지점장으로 저희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던 거죠. 아, 김 지점장님. 그럼요. 기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저희를 본 매장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희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BMW 차량에 관심 있으신가요? 김대현 씨의 질문에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딸아이가 전기차를 한번 보라고 해서요. 특히 X7 모델을 추천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김대현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을 손짓해 불렀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윤정식 회장님이십니다. 전국 체인을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자시고 우리 은행 VIP 고객이십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저희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저 차를 보러 왔을 뿐인데 저 젊은 직원분이 조금 무례한 응대를 해서요. 매니저는 그 직원을 노려보았고 그 직원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X7 모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매니저가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이미 저의 기분은 상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매니저의 안내로 저희는 X7 모델이 전시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민낯을 본 듯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창백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회장님, 이 모델은 저희 BMW의 최신 전기 자동차입니다. 최대 주행거리가 600km에 달하고 제로백이 대단히 빠릅니다. 매니저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솔직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디자인이 참 미래적이네요. 제 옆에 선 아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밝은 성격의 그녀가 이렇게 침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슬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아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40여 년을 함께 살아왔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됐어요. 회장님, 원하시면 시승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릴까요? 매니저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구경만 하고 가려고요. 그때 김대현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됐지만 김대현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짧게 설명했어요. 아, 별일 아닙니다. 그저 처음 왔을 때 저 젊은 직원이 저희의 옷차림을 보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에요. 김대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고 매니저는 더욱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이 신뢰를 범했네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서둘러 그 젊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닐 텐데 저처럼 우연히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는 다른 손님들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을까 하고요. 그 직원 이리로 불러주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젊은 직원을 데려왔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젊은 친구. 제 말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해고될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에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저희를 처음 봤을 때 그런 태도를 보였나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의 옷차림을 보고 고가의 차량을 살 능력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렇군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군요.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차를 타고 왔든, 저는 한 명의 고객입니다. 매장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당신은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됩니다. 제 말에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젊은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도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피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이 순간이 그 젊은이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길 바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그동안 많은 손님들에게 비슷한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젊은 시절 실수한 적이 있었기에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자, 이제 그 차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매니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김대현 씨도 미소를 지었고요. 우리는 다시 차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 극진하게 대했어요. 너무 과한 나머지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죠. 여보, 어때요? 이 차가 마음에 드세요? 아내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기는 한데 우리 나이에 이렇게 고급 차가 필요할까 싶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을 겪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번 타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좋은 것 한번 누려볼 나이가 됐잖아요. 아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평소에 검소하게 살자고 하시던 분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가져갈 수 없지만 경험은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내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방금 전에 불쾌한 경험도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럼 시승을 해볼까요?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직접 차의 성능을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제안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승 차량이 준비되는 동안 김대현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참 멋지십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고 오히려 그 직원에게 교훈을 주시다니요. 저였다면 아마 크게 화냈을 텐데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저도 혈기가 넘쳤지만 이제는 화내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요. 시승 차량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는 매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젊은 직원이 저희를 따라 나왔어요. 회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교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일이 그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었다면 오늘의 불편함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승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희 부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차는 정말 훌륭했어요. 조용하면서도 힘이 넘쳤고 편안함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정식 씨, 정말 이 차로 할까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평생 모아둔 돈, 자식들에게만 물려줄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써야죠. 앞으로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도 더 열심히 찍어봅시다. 최종 결정을 내리고 매장으로 돌아오자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매니저가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회장님? 차량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좋네요.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는 사무실로 안내되어 계약 절차를 시작했어요. 차량의 색상, 추가 옵션 등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평소에는 지루하게 느껴졌겠지만 오늘은 왠지 새롭고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부나 리스도 가능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금으로 한 번에 결제하겠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을 때 매장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매장의 지점장 박성민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이 회장님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 직원은 오늘부로 다른 지점으로 전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젊은이가 전부 조치되었다는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를 벌주기 위해 이 일을 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매장의 결정에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 일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을 이해한 듯 했어요. 계약이 모두 완료되고 출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약 3주 후에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차량이 출고되면 저희가 직접 자택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운전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고요. 매니저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나빴죠? 제가 괜히 전기차 얘기를 꺼냈네요. 아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차도 사게 됐잖아요.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교훈을 전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3주가 지나고 차량 출고 날짜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BMW 직원들이 저희 집으로 차를 가져왔어요. 광택이 나는 검은색 전기차는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작품 같았어요.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매니저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날의 그 젊은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차량 키를 건네받았어요. 회장님, 차량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차량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내비게이션, 각종 첨단 기능들까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이런 최신 기술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제 표정을 읽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설명이 끝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용히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차는 처음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첫 운전은 제가 할게요. 당신은 옆에서 구경하세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자신 있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차의 부드러운 주행감에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좀 더 나가볼까요?
강남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 강남으로 향했어요. 약 40분 후, 그날 저희가 방문했던 BMW 매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던 것은 매장이 아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현대 자동차 전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잠깐 들러볼까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궁금증을 참고 따라왔습니다. 현대차 매장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많은 손님들이 차량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날 저희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중년 부부에게 열심히 차량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했죠. 손님들의 옷차림은 특별히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설명을 마친 후 그 부부가 떠나고 그가 저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희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사모님.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셨군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고 회사에서도 저를 다른 브랜드로 전보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 보니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기서는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셨나요? 저의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주신 조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어요. 새 차는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밖에 주차된 검은색 BMW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처음 타보는 전기차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꽤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아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훈을 얻었다니 오히려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아내가 물었어요. 일부러 그 친구를 보러 온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보니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랑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브이로그 촬영 장비를 꺼내 세팅했어요. 이번 여행은 특별할 것 같았습니다. 새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여보, 뭐 해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아볼까 합니다. 어때요?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여행을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저도 같이 계획 세울게요. 그렇게 저희는 밤늦게까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제 차 받으셨다면서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응, 아주 좋구나. 내 추천이 정말 좋았어.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단다. 저는 딸에게 강남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직원을 우연히 만난 일까지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냥 화내고 말았을 텐데 그 직원에게 좋은 교훈까지 주시다니.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게 있단다. 화내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구독자가 또 늘었네요.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아 브이로그 채널을 함께 보았습니다. 댓글들을 읽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일상을 보며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보, 오늘은 새 차 소개 영상을 찍어볼까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가 새 차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새 차를 장만했습니다.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참 감사한 인생이라고요. 68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영상을 마치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그날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배움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모든 경험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내일부터 여행 준비 시작할까요? 이제 새 차도 있으니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노부부의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행복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닐까 하고요.